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팀장입니다. 올리브샘이라는 채널을 아마도 대부분 아실 거예요. 저는 열렬한 구독자는 아니고 어쩌다 타임라인에 뜨면 가볍게 보곤 하는데요. 토네이도가 있는데 미국은 왜 집을 나무로 짓나요? 라는 제목이 뜨길래 차근히 다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구독자들이 댓글로 위와 같은 질문을 해서 체리 할아버지인 목수 브레드와 올리버샘이 질문 응답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미국 현실을 반영한 것일 테고요. 한국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목수 브레드가 설명합니다. 나무로 집을 지으면 해볼 수 있는 게 많다. 디자인적으로 한계가 없다. 콘크리트로 이렇게 지으려면 모든 걸 바꿔야 한다. 기초공사부터 또 더 두꺼운 벽체도 필요하고 또 철근 등 자재비가 나무에 비해 많이 비싸다고 합니다. 올리브샘이 어렸을 때 살던 집을 짓기 전에 브래드는 벽돌과 철근으로 주택을 짓는 것도 알아봤는데 목조 주택에 비해서 자재비만 3배가 비쌌다고 합니다. 나무로 집을 지으면 같은 돈으로 훨씬 더 큰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올리브샘의 집은 2억으로 지어졌고 크기는 100평을 지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목재를 생산하고 또 이웃 캐나다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재비가 저렴합니다. 내외장재도 엄청 디테일하게 자재가 구분되어 있고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보니 저렴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거의 대부분의 자재를 수입하는 미국식 한국 목조주택은 한국 현실에서는 건축비가 많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이유가 미국의 단독주택에서 목구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90%가 넘겠지요. 2018년 자료에 의하면 93%라고 합니다. 토네이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무집이 토대가 콘크리트 기초의 앙카로 고정되어 있어서 괜찮다고 하고 그러나 정말 심한 토네이도를 만나서 이런 집도 날아갈 정도라면은 콘크리트 주택도 무사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주택이 토네이도의 영향을 받을 때 처마에서 상승 압력을 통해서 지붕이 분리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토네이도에 안전한 돔 형태의 주택을 짓는 곳도 있다고 하고, 물론 이건 대중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한국은 철마가 짧아지는 형태로 이제는 아예 없는 주택을 많이 짓는데요. 그 시작은 한국에서 바람이 가장 심한 곳이라면 또 태풍이 자주 올라오는 제주도에서는 지붕이 날아가지 않지만 처마에 하자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주도는 목조주택을 처마 없는 형태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또한 외장재의 발달과 디자인 측면인데요. 처마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는 것과 계를 같이 해가지고 목조주택에서 모든 스타일 디자인이 수도권에서 많이 지어지는 것도 추세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목조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토네이도보다는 화재에 대하여 더 민감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위와 같은 이유로 설명되어지는데요. 목조주택이 전소할 정도의 화재라면은 콘크리트도 그 구조적 기능은 상실됩니다. 내부의 화재 원인에 의해서 전소한다면 어느 것이 우위에 있다 할 수 없고요. 콘크리트든 목조주택이든 외장재 역할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아파트의 외단열 마감 드라이비트에서 화재가 난 영상은 아주 공포였죠. 그래서 외장재 선택 시에 준불연제 이상을 선택한다면은, 예를 들어 세라믹 사이딩 등을 선택한다면은 화재도 안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쉽게 부서질 것 같다는 우려에 대해서 브래드는 시속 144kmc에서도 안전했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올리브샘이 짓고 살고 있는 집보다 한국의 목조주택은 사실은 훨씬 강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기초는 콘크리트 주택처럼 2층 주택을 앉혀도 문제없는 기초를 하고 있고요. 올리브샘의 집은 지금 2x4이거든요. 외벽이. 내 외벽 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한국은 100% 2x6 이상의 외벽을 사용하고 있고, 내부도 대부분 2x6를 사용합니다. 단순 파티션 정도는 2x4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런 목조주택을 경량 목구조로 하는데, 이런 주택의 전담벽 역할하는 벽 패널이 한국에는 또 대부분 안팎으로 이중 구조라는 점이 미국과 많이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어릴 때 동화에서 접한 나무집의 기억이 거의 목조주택에 대한 전부이겠죠.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나무집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이 많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불신으로 해방되기 위해서 한국의 목조주택 업계는 토네이도가 있는 미국보다도 사실 구조적으로는 더 강하게 짓고 있습니다. 뭐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특히 또 내 외장 마감에서 많이 미흡해서 더 문제죠. 토네이도의 우려에 대해 대피소를 만드는 등 논의를 하는데요. 브래드는 의미 있는 설명합니다. 미국인들은 걱정을 안고 살지 않는다. 올지도 모를 미래의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한테 건축 상담을 하시는 분 중에 외장재 워런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세라믹 사이딩 코킹은 이거 언제 수명이 어떻게 되느냐, 언제 망가지느냐, 언제 교체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종종.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차가 고장나면 우리가 고쳐 쓰고 또 나중에는 교체하지 않습니까? 건축 자재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고쳐 쓰고 또 나중에 수명이 다하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또 브래드는 잘 지어졌고 잘 관리되었다면 목조주택은 수백 년은 유지된다고 중요한 설명을 합니다. 외장재는 워런티가 다 하면은 교체를 하면서 목구수가 잘 유지가 되는 그런 것이죠. 정말 잘 짓고 잘 관리가 된다면 기본 100년은 간다고 저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미국 목수가 수백 년 간다는 주택이 한국의 얼치기 업자들 만나가지고 15년이 한계인 주택도 만들어지고 있으니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유튜브에서 버젓이 영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제가 취재한 주택들을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담백 역할을 하는 패널이 중요한데요. 한국에서는 외장 마감이 이처럼 지금 자료 사진처럼 엉망을 하고 있습니다. 외벽 마감이 세라믹 사이딩인데요. 하단에서 유입될 구멍이 없습니다. 또 벽체의 벤트 기능을 막은 채 마감이 되었고요. 이 주택들은 스타코 마감인데 역시나 벽의 벤트 없이 설치되었습니다. 목재 사이딩 마감대처럼 퍼링 작업을 통해서 레인 스크린이라는 갭을 만들고 외장재를 설치를 하거든요. 외장재를 할 때도 이와 같이 갭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이 주택은 개블 벤트와 소핏 벤트는 있는데 리치 벤트는 없는 마감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마감이 되었는데요. 쉽게 설명드려서 공기가 유입되는 구멍을 만들고 유출구는 닫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취재한 3곳 중 2곳이 패널라이징이라는 공장식 목조주택에서 지어진 곳입니다. 브래드는 흰개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약품을 주기적으로 사용을 해서 방제를 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흰개미에 대한 심각한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짓는 집들은 외벽을 감싸는 하우스 레벨 콘크리트와 밀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흰개미는 개미 종류가 아니라고 합니다. 영문명으로 터마이스트라고 하는데요. 바퀴벌레와 같은 바퀴목에 속한다고 합니다. 나무집을 짓고 사는 올리브 샘의 결론인데요. 첫 번째 이유, 나무로 집을 만들면 더 싸고 예쁘게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이유, 토네이도가 아주 강하면 콘크리트도 쓸모없다. 다 망가뜨릴 수 있다. 세 번째 이유, 그날이 오면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다 죽을 날이 온다.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지 않을 또는 언제 올지도 모를 잠재적 위험 때문에 걱정에 휩싸여 살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